이거 보셨어요? 천재들이 많아. 봄바람 휘바이든 흩날리는 포컬잎이 울려 퍼진 건이를 토리 걸어요. 그네요. 그네요, 그네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진짜. 와, 대박.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천재예요. 해학과 풍자의 민족. 정말 대박. 이게 하도 이 바이든을 날리면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날리면이 들어간 걸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바이든으로 바꿔버렸어. 아니면 태극기 바이든은 바이든. 날리면으로 바꾸고 날리면 대통령. 조 날리면 그다음 태극기 휘 바이든 봄바람 휘 바이든 네. 예. 참 해악의 민족입니다. 네.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대단한 민족 앞에 이런 뻔뻔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아우 나 진짜 그렇습니다. 아이고, 화이팅. 예. 피눈물이 나네. 웃고 있는데 눈물이 네. 나네요. 맞아요. 아,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예.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논란이 너무 확산하고 있고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 동영상이 전 세계 매스컴의 한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진짜 네. 저는 한편으로는 경한테 고마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RTV에 방송이 되잖아요. 이 새끼 했다가 욕설 때문에 제가 전화 한 두어 번 받고 되게 조심했는데 네. 경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 새끼는 욕이 아니다. 친근함의 표현이다. 표현이고. 예, 네. 그런 식으로 총리도, 애봉 총리도 이거 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새끼라는 말을 마음껏 써도 되거든요. 쪽팔리다, 이 새끼, 뭐 이런 얘기 우리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너무 근데 감사해요. 그런 얘기 안 했다잖아요. 예? 안 했다잖아. 이 사람들이라고 들린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RTV 지금 편집자분 보고 계신다면 아이고 오늘따라 무나나 왜 입에서 자꾸 욕이 나오나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음성 라고 분석가를 예. 찾아가 보시면 다시 들어보세요. 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욕한 적이 없어요. 예, 잘못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다 귀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영국의 가디언 같은 경우는 그 경의 이 새끼 영상 파일을 기사에 게시하면서 동영상의 쌍욕을 그냥 그대로 자막으로 내보냅니다. 바이든과 포커스라는 영어 장막을 아주 명확히 적어서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제 이 가디언도 바이든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포커스도 써놨는데 우리 저기 용산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듣고 이렇게 썼을까? 외신도? 아유, 장난쳐요. 장난합니까 진짜? 아유, 장난쳐요. 아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외국으로 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내부는 두들겨 패면서 야, 날리면으로 들리지, 이 사람으로 들리지, 때려 펴가지고 정말 사람의 청력을 망가뜨린 다음에 틀려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외국 기자들을 두들겨 팰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말이 되나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몰라서 그럴 거다. 우리 뭐 사정 몰라서 그럴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천만의 말씀. 그럼 아니 저 영어를 모르지만 영어 욕은 알거든요. Fuckers. 네. 저 영어 욕은 알거든요. 우리가 언어 배울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욕부터 배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지우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욕이 대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우리 학교는 네. 그렇죠. 넷플릭스 드라마. 네, 넷플릭스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사실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도 욕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욕들 하는 순간 외국인이 저 알아듣지. 한국말 조금 알아요라고 얘기를 그거 욕이죠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게 외국인들 귀에도 들리는데 국힘이랑 저쪽 애들은 안 들리나 봐요. 두들겨 맞아서 청력이 이상해졌어요. 보청기 하나 놔드려야겠네. 아니요, 보청기로 될 문제 아니에요. 예, 영영 회복 불가능하고요. 근데 그분들은. 중요한 거 어떻게 국힘 인사들한테만 바이든도 안 들리고 이 새끼들도 안 들릴까?
도대체? 저 되게 웃긴 얘기 하나 들었어요. 저 같이 방송하는 변호사님이 네. TV조선에 갔는데 TV조선에서 막 그 난리면이지 어떻게 바이든이냐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다시 들어보라고 막 이러는데 변호사님이 자기 처음에 분명히 바이든으로 들렸대요. 근데 한 1시간 정도 세뇌를 당하니까 난리면인가? 진짜 의심하게 되더래. 그래서 변호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랬더니 저 순간 무서운 걸 경험했어요. 하도 1시간 들어보면서 이게 어떻게 바이든으로 들리냐 다시 들어보라고 막 이러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 귀가 이상한 건가 순간 의심하게 그 됐어요. 사람 하나 바보 만들기 정말 쉽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 명이서 그 똑같은 주장을 하면은 아무리 이상한 주장이라도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이. 저도 처음에 김은혜가 다시 들어보라 그래서 2번, 3번을 다시 들었거든요. 내가 잘못 들었나?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주말 동안 이제 종편에서는 하루 종일 그 맞아요. 음성 분석가들 모시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종편에서는 네. 바이든이 안 들린대요? 일단 주변에 소음이 너무 많다. 그리고 소음이 겹치는 일정 구간이 있는데 하필이면 바이든 그쪽에 소음이 너무 겹쳐서 정확히 안 들려요. 근데 너 왜 주말 내내 종편을 봤니? 일부러 틀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뭐라고 할지. 너 평소에 너 종편 애청자니? 절대 아닙니다. 너 지금 커밍아웃 한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참 뭐랄까 바보들의 대잔치를 보는 기분이라 좀 재밌긴 했어요. 저 바보들인데 웃겨요? 뭔가 나는 분명히 바이든으로 들리는데 너무 심각하고 진지하게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좀 저는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바이든 들린 사람 없대 아예? 이게 소음이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 안 들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산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다, 되게 진짜. 저는 물론 종편을 출연하지 않습니다만 네. 종편을 같이 출연하는 이렇게 변호사들이나 평론가들은 가서 계속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혼란이 온대요. 하도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아니 윤석열도 그렇게 혼란이 오게 얘기했잖아. 그 심상정 후보도 당시에 그러니까요. 놀랬잖아. 그래서 깨갱했잖아.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지. 저 종편 애청자 아니고요. 이번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어서 과연 저쪽에선 어떻게 쉴드를 칠까 너무 궁금해서 봤습니다. 쥐야 너 아버지도 몰래 종편 보고 계신 거 아니야? 요즘? 글쎄요. 요즘 안 보시는 것 같긴 한데. 아니야. 너처럼 몰래 볼 수도 있어. 웃겨서. 정말. 네. 그리고 이제 쉴드를 치기 시작하는데 배현진은 바이든이 아닌 말림은? 말림은? 뭔 소리야? 이 아니, 새끼들은 이 사람들이라고 들린대요. 문맥을 좀 맞춥시다. 문맥이라도. 아니, 나는 그러려고 넣은 거 아니에요? 말림은. 말림은. 아니, 나는 문맥이라도 좀 맞췄으면 좋겠어. 이분 몇 년 정도 MBC 메인 뉴스 앵커이지 않았나요? MBC 현실이다, 현실. 김은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지금 네. 약간 얘네들이 충성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대통령님, 제가 더 그럴싸하게 말 만들어냈죠. 나 이뻐해줘야 돼. 나 여기 있어. 오빠, 나 잊으면 안 돼. 네, 이러면서 기회는 찬스다 이러고 자기 봐달라고. 그럼 그 유튜브 이 새끼 동영상 조회수가 절반 이상은 이쪽, 그렇죠. 저쪽 네, 분들의. 왜냐하면 배현님도 얼마나 열심히 이걸 말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내가 사랑받을까. 저 교목반한테 이 생각을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말림은? 말림은? 진짜 너 진짜 아이고 짠하다 너 뭐 그러고 사냐 진짜 마치 옛날에 웃음 팔아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왜 그러고 사냐 진짜. 자, 그러면 이 새끼들도 안 들린다 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면 말림은 쪽팔려서 어떡하니? 뭔 소린데? 그건 모르겠고 뭔 소린데? 아니라고 와, 진짜. 어쨌든 이렇게 대단하다. 하면 할수록 저쪽 바보 인증하는 꼴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역사에 남아요. 이거 실드 친 정치인들 역사에 남습니다. 역사에 남아도 상관없어. 그 부끄러움을 알면은 지금까지 그런 짓거리 하고 살았겠니?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통해서 난 알게 된 게 이것만 이지랄 한 거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얘들이 이렇게 명약관화한 바이든이라는 말을 듣고도 아니라고 해버리잖아. 그러면 약간 애매한 것들을 얼마나 더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걸 단체로 국민의힘만이래. TV조선하고. 그러니까 종편이랑 어. 이 국진 쪽 애들만 거의 경기에 가까운 발작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온 국민이 다 그렇게 들었는데 온 국민을 난청자들 만들어 가면서까지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MBC만 공격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최초 보도할 때 잘못했다. 왜 자막을 그렇게 써서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듣게 하냐라고 하는데 특히 권성동이 MBC 자막은 대통령의 발언을 지극히 악의적으로 왜곡시키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막이라는 시각적 효과를 통해서 음성을 특정한 메시지로 들리도록 인지적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MBC의 조작 선동에 엄정 대응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MBC 혹시 가 여러분이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욕설처럼 들리는 게 있다면 그건 욕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 들으신 겁니다. 네. 그러니 편집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욕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잘못 들으신 겁니다. 이렇게 우기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게 네, 저희도 이렇게- 이제 그러겠습니다. 교훈을 얻었네요. 명확한 거를 이제 MBC 공격의 빌미로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 진짜. 어이가 없어요, 진짜. 이거는-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유치하게 싸우면은 애들 사이에서 왕따 당합니다. 저는 이걸로 인해서 탄핵이 더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거 누가 들어도 바이든이거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간다고? 이거는 국민들이 못 받아들일 겁니다. 받아들이려나? 이 찍은 받아들이겠죠. 아, 이 당연히. 찍은 왜 받아들여? 귀가 단체로 먹었어? 그 사람 귀만 먹었나요? 눈도 멀고 마음도 멀고. 차라리 윤석열이 아니라고 하세요, 영상에. 아, 김학의가 아니라고 했잖아. 가르마가 다르더라. 차라리 윤석열이 아니라고 그래. 박진희 했다고 얘기하면 되겠네. 오,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옆에 박진희 했다고. 난 안 했어. 옆에 박진희 입이 움직였잖아. 박진희였어. 박진만 날리면 되네요. 그러니까 네. 모든 책임을 박진에게. 말이 안 되는, 진짜 이런- 맞습니다, 엘림님. 무난하는 절대 욕 안 함. 맞습니다. 제가 욕을 했다고 들으신 건 들으시는 분들이 귀가 잘못된 겁니다. 예, 귓밥 봐라. 예, 귓밥 파야죠. 이거는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이렇게 들린다는 거는 단체로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이거. 이래놓고 MBC를 턴다고? 될까,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절대 그렇게 안 된다고.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어요. 아주 이거 보면은 촛불행동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사람 되게 많이 왔어. 맞아요. 예. 예, 되게 많이 와가지고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있거든요. 와, 사람 많죠? 예. 점점 많아질 겁니다. 점점 많아지고 윤석열 퇴진, 김건희를 특검하라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이 윤석열, 김건희 인간 자체가 싫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네? 그 인간 자체가 싫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예, 요 플랜카드. 이 새끼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이 새끼 탄핵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오, 재치가 넘칩니다. 이 새끼를 탄핵 안 와.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네. 근데 진짜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이걸 공화당이 아싸 기회는 찬스 이러고 너무 잘 잡았어요. 왜냐면 자 국진당이 지랄 발광하면서 그게 어떻게 바이든이야 날리면이지 말리면이지 뭐 이러면서 이 새끼가 아니고 이 사람이지 라고 우기듯이 지금 미국은 11월 중간선거가 진짜 핵심이에요. 11월 중간선거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원이 그래도 민주당이 아직 다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화당은 그 꼴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보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뒤집어야 돼. 왜? 상원은 딱 50대 50이야. 반반이에요. 상원은 반반인데 부통령이 마지막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 사실 민주당 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하원을
민주당이고 상원이고 공화당이 이제 우리가 좀 세를 불려야 되는데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11월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나마 떨어지던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외교 참사가 터진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이 바이든이라고 했든 안 했든 미국 의원들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바이든은 한국 대통령에 의해서 굉장히 우스운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의회도 우스워졌고. 그렇죠. 봐라, 바이든 때문에 우리 전체가 우스워지지 않았느냐. 저런 한국의 지지율 20%대밖에 안 되는 새끼가 욕할 정도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스워졌다. The Great America가 이렇게 우습게 됐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 다 민주당하고 바이든 때문이다. 이러고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어떤 성향이냐면 저쪽 이찍들 성향이거든. 우와! 바이든 때문에 미국이 우스워졌다. 우와! 그러면은 저도 똑같아요. 정말 태극기 들고 나오는 할배들하고 미국의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백인들, 그 트럼프 지지하는 백인들하고 성향이 똑같거든요. 진실이 뭐든 상관없어. 앞뒤 정황상 필요 없어. 뭐? The Great America가 그렇게 됐다고? 이런? 민주당 안 되겠네! 다시 트럼프를, 다시 공화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면 제가 봤을 때 제가 바이든이고, 뭐 어쨌든 낸시 펠로시 패싱, 이제 그것까지 더해지겠죠. 봐, 낸시 펠로시 한국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패싱 당했어. 라는 얘기까지 같이 들어가면, 대박.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바이든이고 낸시 펠로시고 저것들 잘난 척 하더니, 이 나라를 그렇게 시궁창에 쳐박아? 저것들 안 돼, 끌어내려야 돼. 라는 얘기가 부글부글 올라올 거면서 역시 트럼프가 우리 최고의 대통령이었네. 트럼프 때는 감히 우리한테 저러지를 못했는데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데 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 경이나 국진이 니네가 잘못돼서 온 국민을 난청 환자 만들어가지고 우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빡 돌았어요. 빡 돌지.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하원 의원이 이봐 우리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했고 민주당 하원 의원은 더 빡치니까 20%짜리 지지율이신 존경하는 대통령씨 니네나 나라 신경 쓰세요. 네,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걸 올렸겠어요? 딴 거 아니에요. 저 봐, 공화당 하원 의원이잖아. 폭스뉴스에서도 계속 이거 이용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진짜 열받는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화당은 자기가 할 말을 윤석열이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비판하는 야이씨 야이씨 뒷박친 거거든 진짜. 니네 나라만 신경 써라 20% 지지율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참 별일이 다 있네. 근데 미국이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왜 계속 가만히 있지?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비행기를 잘 타고 한국 땅을 밟았어요. 그 전에 뭔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국이 예전 방식은 쓰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예전 방식이란 한창 중남미를 자신들의 뒷마당쯤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나라 정치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관여해가지고 대통령 죽여버리고 뭐 이런 식의 공작들 있잖아요. 그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미국이 바꿨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걸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방송 끝나고. 궁금하니까요. 난 내가 쥐도새도 모르게 내가 CIA에 잡혀갈 수도 있어. 어쨌든 방법은 있다. 뭔가 당연하죠.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뭐 백악관에도 네. 기자들이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워낙 많이 나니까 네. 물어봤나 봐요. 노 코멘트. 당연하죠. 근데 분명한 거는 진짜 빡쳤을 것 같아. 근데. 엄청 빡쳤을 거예요. 왜냐면 바이든도 그렇고 낸시도 그렇고 이 사람들 성격이 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 하우스 오브 카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정치인으로 잔뼈가 굵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교활해질 대로 교활해진 여우와 같다. 오. 예.
정말 교활한 여우, 정말 잔혹하고 교활하고 뭐 약간 저는 그들 약간 소시오패스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에서 정도예요? 예, 정치인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한다라는 거는 제정신이면 그 나라에서 그렇게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할 수 없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약간 뭐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어. 개 중에 제정신인 의원들이 좀 있어. 그러면 그 분들이 봤을 때 뭐 바이든이나 낸시 펠로시가 봤을 때 경 정도는 아주 귀찮고 좀, 처음에는 네. 우습게 봤지. 그러니까 그냥 야 대충 야 처음에 싫었는데 야 쟤 있는 동안 우리가 다 뽑아 먹자 쭉쭉 뽑아 먹자 이랬는데 그랬겠죠. 예. 근데 낸시가 먼저 패싱을 당했어. 네. 잠깐만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급도 안 될 애한테 얻어먹은 거야. 잠깐만 뭐지? 이거 약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부글부글 하고 있었어. 근데 두 번째로 지금 바이든까지 얻어맞은 거야. 네. 야, 이거 쟤는 그대로 놔뒀다가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크게 얻어맞을 수 있겠어라는 위기감에 아마 부각됐을 겁니다. 통제가 안 되지 이 정도면. 예. 이 정도면, 쟤를 아유 등신이네 얘가 등쳐 막아야지 라고 쉽게 봤다가 낸시가 얻어맞고 약간 정신 아니야 얘가 잠깐 뒤돌았는데 내가 거기 뒷발질에 당한 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날 때리려고 한 건 아닐 거야 라고 애써 어쩌면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근데 바이든이 이랬다고 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더 큰 문제로 공화당이 이용을 하는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어쨌든 미국 정치 내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 문제 자체가, 이 논란 자체가.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진짜 거죠. 이건 진짜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아예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멍청이라고 모욕했다. 아니 이렇게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모두가 이게 다 알게 되고 그러면서 백악관에다가 물어보고 백악관은 우리가 말 안 했으니까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라. 노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한미동맹 굳건하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붙였어요. 근데 과연 괜찮을까? 펠로시가 패싱 시킨 거죠라고 얘기하셨는데 펠로시가 패싱 시킨 거든 패싱 당한 거든 간에 결과적으로 언론 보도가 펠로시가 패싱했다로 나왔어야 됐어요. 그것도 근데 연극 보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잘 보시면 그 당시 미국 언론도 그렇고 주류 언론에서 그 뉘앙스로 보도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진실이 어떻든 간에 정치는 결국 명분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포장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지. 근데 그 당시 뉘앙스를 보면 낸시 펠로시가 패싱 당했고 오죽하면 경이 중국 편을 들어서 중국의 눈치를 봐서 펠로시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뉴욕타임즈 경의 인터뷰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다? 실제로 낸시 펠로시나 저런 바보 같은 애 안 만나라고 했을지언정 포장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낸시 펠로시 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그 뒤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게 뭐냐면 낸시 펠로시가 미국 서열 3위잖아요? 근데 그 뒤에 중국 서열 3위는 윤석열이 만납니다. 만나서 미잔수를 만났죠. 사드 이야기도 하고 뭐 시진핑 국가주석을 방한 요청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면 윤석열 안 되겠는데라고 계속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저는 없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습게 봤다. 급 안 되니까 설마 제가 때려서 내가 죽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유치원짜리 애가 나를 때려봤자 뭐 그렇게 내가 타격을 입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살살 잘 구슬려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탕이랑 제 지갑에 돈도 있던데 저것도 좀 뺏어 먹고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치원 애가 총을 꺼낸 거지. 네, 총 꺼낸 거. 그 총을 언제 쏠지도 몰라. 쏠지 안 쏠지도 더 무서워. 저게 위험한데 쟤는 이렇게 먼저 누르겠지? 이 생각인 거죠 지금. 예. 그러면 총 내놔라 하면은 유치원 애가 뭐 그럴게요 이러고 내놓나요? 아니죠. 왜요? 이거 재밌는데 빵빵빵 빵에 나 쏴야지 신나게. 그러면 진짜 다 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변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왜 윤석열이 그 대통령 되기 전에 한미 동맹을 재건하겠다고 했거든요. 재건하려면
무너져야 되잖아. 음.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한미동맹이 되게 굳건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굳건했죠. 근데 재건하겠다는 거는 윤석열이 일단 무너뜨리겠다는 얘기 같아. 내가 일단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뭐 재건은 딴 사람이 해야지. 이제 무너뜨린 사람은 무너뜨리는 게밖에 못하는 거고 재건은 못합니다. 이 사람. 그래서 저는 진짜 국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게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게 단순히 이 사람이 싫어 또는 이 정당 지지자가 내가 아니야라는 이유로 묻지마 투표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설사 내가 그 사람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정책이 훨씬 좋다 싶으면은 그 사람을 찍어야 되는 게 더 성숙한 민주주의 그 사회를 사는 시민들의 자세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기업도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언론도 그런 식이었어요. 지들이 다루기 편한 대통령이고 정당이고 그동안 짝짝꿍을 많이 해왔던 정당에 무조건 했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정말 이런 얼토당토 안 한 일을 얘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생인데 두두두두두인데 내 편, 네 편을 몰라요. 그냥 아무데나 다 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도 맞으면 아니 나는 네 편이야. 왜 나를 이 상황 지금 자기네들도 유탄 맞고 있잖아요. 기업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저쪽 편에 준 돈이 얼마인데 나를 쏘면 안 되지. 근데 난 그런 거 모르고 다 쏘는 거야. 자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이걸 기점으로 기업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제발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 더 이상 그 구태의연한 무슨 독재 국가에서나 볼 법한 서로 짭짭이 해가지고 나한테 진짜 돈 많이 갖다 주고 이득 많이 주는 애 뽑아야지 이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러면서 총 맞아 돼지는 사건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이 뽑아가지고 이득이 될 사람은 저쪽 당은 아닙니다. 그건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저쪽 당은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